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성애를 느끼게 된 걸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모성애로 인해 제 인생이 암흑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인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은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같이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고 남편이 오늘 뭐 할 계획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마트나 다녀올 거라고 대답했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오면 맛있게 구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어요. 남편에게는 집안일을 부탁하고 고등어를 사오겠다고 말한 다음에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장을 보고 돌아오니까 남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장 본 걸 집어던지고 남편한테 달려가는데요. 남편은 막 흔들면서 괜찮냐고 말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119를 불렀는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몇 분 뒤에 남편이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 뇌출혈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냐고 간절히 물어봤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말했어요.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겠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니까 손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며칠 동안 중환자실 앞에서 애타게 기다렸지만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속으로 여보, 나 혼자 남겨두고 가면 어떡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텐데 라고 외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힘내라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줬지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우리 아들이 아빠 재산을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아빠가 남긴 재산은 각자 알아서 쓰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스크린 골프장을 열어볼 생각이야. 아빠가 골프 좋아하셨잖아. 아빠가 늘 골프장을 차리고 싶어 했으니까 아빠 대신 내가 해보려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아들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대신 저는 아들 녀석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럼 나는 남은 돈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겠다. 혼자 남겨줬으니 전보다 더 잘 준비해야지. 엄마가 너한테 신세 지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러면서 아들 녀석이 워낙 사고뭉치라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걱정하지 말고 엄마나 챙겨. 이제 엄마 곁은 아빠 대신 내가 지킬게. 만약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같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자. 아들이 웬일로 이러길래 말뿐이어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론 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아들이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열어서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생각보다 잘 해내서 뿌듯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정신이 없었거든?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아쉽다. 아빠랑 같이 사업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아.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순간 울 뻔했지만 겨우겨우 눈물을 참으며 이렇게 대꾸했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리 잘 잡은 거 보면 너네 아빠가 참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도 남편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남편이 있었다면 이 순간도 더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가끔은 남편이 집에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었어요. 고등어 구워줄까 물어보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무의식적으로 대답할 뻔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들내외랑 제가 서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저는 남편의 잃은 아픔을, 아들은 아빠를 잃은 아픔을 떨쳐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만 남편의 잃은 아픔을 떨쳐내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우리 아들내외가 얼척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들내외가 우리 집을 웬일로 찾아왔냐 했거든요. 아들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스크린 골프장을 더 운영하고 싶은데 돈 좀 보태주면 안 돼? 집 말고도 아버지한테 재산 받은 거 좀 있지 않아? 아들이 이러길래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얘, 재산을 나만 받았니? 너도 받아서 스크린 골프장 한 거고 그걸로 먹고 살만하면 된 거지 뭘 도와주니? 가게 더 늘릴 돈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난 노후 대비하니까 안 된다. 제가 이러면서 생활고 때문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확장하겠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들이 뻔뻔하게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스크린 골프장 개수를 늘리면 더 대박 날 것 같아서 그래. 왜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안 도와줘? 우리가 빌려달라고 한 말이지 그냥 달라고 한 말 아니잖아. 아들이 이러면서 딱 한 번만 빌려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상을 팍 쓴 채로 이렇게 대답했었는데요. 내가 대박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안 돼. 나도 필요한 돈이고 언제까지 니들 도울 수 없어. 이제 손 벌리지 말고 경제적으로 아예 독립하라고. 제가 이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선을 딱 그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까지 나서서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 매정하시다. 우리가 사업 확장시켜서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어머님께 돌아갈 거고 어머님이 이득일 건데 왜 그러세요? 이거 엄연한 투자예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자기네들한테 기회도 안 주시고 너무한 거 아니냐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며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말았죠. 난 투자 같은 거 할 생각 없다. 가족끼리 돈 거래하다가 의상하고 마음 상하는 걸 한두 번 본 줄 알아? 돈 이야기 할 거면 그냥 가라. 그니까 아들내외가 기분 나빠하면서 가더라고요. 돈 안 줬다고 연락이 없는 것 같길래 저도 치사해서 아들내외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또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아들이 초췌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얘가 연락도 없이 온 것도 모자라 도어락 비밀번호도 안 누르고 뭐 하는 거지? 싶어서 얼른 문을 열어줬거든요. 근데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왜 온 거냐고 물어봐도 한참 동안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아들 녀석이 잔뜩 주눅든 채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말았어. 투자 불려준다는 지인 말만 듣고 투자 앱을 설치해서 수익률 높은 상품에 재산을 다 몰빵했거든. 처음엔 실제로 높은 수익금이 지불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욕심도 났어. 아들이 이러면서 고개를 툭 떨구더라고요. 보나마나 사기당한 거겠죠. 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 골프장을 늘리는데 실패해서 또 돈 벌만한 게 없나 궁리 중이었는데 이런 황금거위를 발견하니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제 예상대로 아들이 이런 말을 쫑알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지인이 거봐라 내가 뭘 했냐 이거 수익률 좋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더 많이 투자를 하라고 꼬드겼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넘어갔다가 무리해서 골프장을 담보로 잡고 대출까지 받아버렸거든. 근데 나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사기를 친 상태로 도망가 버렸어. 처음엔 정말 수익률만큼 지불되는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고 그 뒤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한 뒤 사기를 친 거야. 다급하게 출금을 하려고 했는데 앱이 먹통이라서 출금도 못하고 있어. 아들이 이렇게 사기당해서 골프장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길바닥에 자식을 내보낼 순 없으니 애미 입장에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칼 같다고 하지만 제 자식이 죽는 소리 하는데도 돈을 안 쓰겠어요? 일단 아들부터 살리고 봐야죠. 결국 제가 갖고 있던 재산은 물론이고 집까지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준 다음에 아들 내외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잘해주는 척 알랑방귀를 뀌더니 갈수록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집안일에 손대지도 않아서 빨래랑 설거지가 쌓여있고 바닥에는 먼지랑 머리카락이 굴러다녔어요. 제가 또 깔끔한 성격이라 그걸 보고만 있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집에 주로 있는 제가 집안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항상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방금 한 설거지한 거 봐봐. 여기가 잘 안 닦였어. 설거지 따뜻한 물로 안 했어? 설거지 처음 해보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 아들이 이러면서 설거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열이 받아서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고 말았어요. 그럼 네가 해라.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해야지.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지적질이냐. 다 큰 자식이 엄마를 시켜먹네? 누가 보면 내가 얹혀 사는 줄 알겠다? 제가 이러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 나온 김에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옷을 하나 가져와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여기 부분이 잘 안 지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옷을 그냥 세탁기에 돌려버렸더라고요. 그거 비싼 건데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청소하시는 것도 좀 그래요. 여기에 먼지랑 머리카락이 아직도 있어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머리카락을 하나 들어 올린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옆에서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엄마, 우리 와이프도 이럴 정도면 좀 심하지 않아? 집안일 좀 잘해봐. 집에서 맨날 놀고 있으면서 집안일 하나 똑바로 못해? 아들이 이러길래 네가 하라고 해도 개무시라고 계속해서 저한테 구박했어요. 심지어 아들 녀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지금 돈 갚아줬다고 이러는 거야?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말해주는 건데 그것도 말 못해? 이런 것도 말 못할 정도면 같이 안 사는 게 맞아. 아들이 이러길래 제가 빚 갚아줘서 이 집은 제 거나 마찬가지니까 니들이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니까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선심 쓰듯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말 할 정도면 많이 힘드신가 보다. 어머님 힘드시면 집안일 하지 마세요. 저희가 시간 나면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가 이러길래 그래 니들이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하겠어요? 그 뒤로도 지겹도록 안 하니까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잔소리 좀 했죠. 니들이 집안일 한다며. 그러니까 청소 좀 해라. 그리고 설거지 쌓인 것도 안 보이냐? 설거지 좀 해라. 빨래도 하고. 왜 니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해? 제가 이랬는데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하나도 안 해요.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이 굴더라고요. 일단 아들은 매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할게 엄마. 지금 바빠서 그래. 바빠 죽겠는데 왜 집안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나도 잘 돼서 엄마한테 다 갚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들이 이러면서 저보고 닥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제 앞에서만 이렇게 힘없는 척을 하고요. 어머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피곤이 누적돼서 자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집안일 하는 걸 피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가며 결국 더러운 걸 못 참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집안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것들이 한 번 더 구박하면 두고 보자 했었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제가 대출금을 갚으라고 돈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구라였던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게요. 그날 제가 집에 있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들 녀석이 되게 다급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엄마, 지금 어디야? 지금 집이지? 중요한 손님한테 드릴 선물 세트를 사놨는데 그걸 집에 두고 왔어. 집에서 그거 좀 들고 와줄 수 있어? 아들 녀석 말대로 방 안을 살펴보니까 선물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골프장에 가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곧바로 나갈 채비를 하고 선물 세트를 들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들 골프장 문 앞에서 아들의 옛날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들이랑 친하게 지내던 녀석이라 얼굴이랑 이름을 알고 있어서 곧바로 아는 척을 했죠.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들 친구 녀석이 이랬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시네요. 출장 때문에 근처에 왔다가 재환이 생각나서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와봤어요. 온 김에 얼굴 좀 보고 가려고요. 아들 친구 녀석이 이러길래 잘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골프장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골프장 안에 알바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막 둘러보면서 알바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 아들, 사장님 어디 갔어요? 중요한 손님한테 드릴 선물 세트 집에 두고 갔다고 가져다 달라고 하던데? 제가 이러면서 급하다는 녀석이 어딜 갔냐고 중얼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주위를 살펴보다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사장님이요? 사장님 잠깐 담배 피러 가셨는데요? 저한테 선물 세트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사장님 오시면 이야기해 볼게요. 알바생이 이러면서 자기 일을 하러 갔는데요. 그동안 어색한 정적이 흐르길래 아들 친구에게 근황을 물어봤죠. 그런데 아들 친구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고요? 아들 친구가 절 칭찬하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님이 큰 결심하셨어요. 재환이가 골프장을 또 열게 됐는데 어머님 도움이 컸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환이 그 녀석이 어머님한테 정말 효도해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제가 너무 놀라니까 아들 친구 녀석도 당황스러워하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골프장 또 열어준 적이 없는데? 아들한테 직접 들은 말이니? 재환이 그놈이 내 도움 받아서 골프장 열었대? 그니까 아들 친구 녀석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때마침 아들이랑 며느리가 다가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따져 물었죠. 너희들 도대체 무슨 돈으로 골프장을 또 열었냐? 오재환, 네 친구한테 다 들었으니까 좋게 말해라.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설마 이상한 데서 빌린 건 아니지?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심란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골치 아픈 표정을 짓더니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남편한테 이러는 거 있죠. 당신이 말해.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도움으로 골프장 확장할 수 있을까 물어봤었는데 당신이 방법 알려준 거잖아. 당신이 엄마한테 사기당한 척 돈 뜯어내자고 한 거 기억 안 나?
아들이 이러면서 며느리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막 짜증을 했어요. 아니, 내가 아이디어만 낸 거지. 거짓말한 건 당신이잖아. 구라친 건 당신인데 내가 왜 나서야 되는데? 당신이 수습해. 며느리가 이러면서 아들을 앞장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아들이 신경질을 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라고. 솔직히 당신이 사기치자는 의견만 안 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하여간 이럴 때만 발 뺀단 말이야. 아이씨, 귀찮게 됐네. 아들이 한참 동안 며느리랑 같이 네가 말하네 내가 말하네 투닥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들 녀석이 이렇게 실토하더라고요. 엄마가 돈 안 준다고 하니까 사기당한 척 연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골프장 열고 싶다고 했을 때 도와주지 그랬어. 그러면 이런 일 없었잖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아들 멱살을 잡으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아들이 미안해하기는커녕 엄청 뻔뻔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엄마가 우리한테 준 돈은 친족 간에 준 돈이라 사기로도 신고 못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어차피 법적으로도 우리가 유리해.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죠. 아들네가 저를 속여서 제 재산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악을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너희 진짜 사람도 아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한테 이래? 며느리 넌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들 너를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이럴 거냐? 제가 이러면서 너무 분한 마음에 길길이 날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저를 가스롭게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확장한다고 돈 달라고 할 때 줬어야지.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별 방법이 없다고 말할걸? 이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해서 아들네가 하는 골프장을 바로 뛰쳐나왔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무료 변호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서 어떻게 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의뢰인분 인감이나 동의서 같은 걸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으면 은행 쪽에서 그 계좌의 주인도 아닌데 마음대로 우리 은행 돈을 가져갔다면서 고소하는 방식으로라도 아들을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뢰인분이 아들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에서 아들 계좌에 이체했었고 어찌됐든 당사자가 이체한 경우니 은행에서 절도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아들을 신고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했죠. 아들 내외는 그 와중에도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집안을 어지럽히면서 청소, 빨래, 설거지 하나도 안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아들의 틈만 나면 제게 더러운 옷들을 집어던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씨, 이것도 세탁 못해? 여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하냐고. 나이는 진짜 뻘로 먹나? 엄마가 나랑 예전에 살 때는 아니랬잖아. 나한테 설마 불만 표출하는 거야? 아들이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는 건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와중에 며느리가 분명히 깨끗하게 잘 씻어놓은 그릇들을 다시 전부 다 싱크대 안에 넣어놓으면서 이렇게 명령질을 해대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다시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 가지신 것도 없는데 접시라도 깨끗하게 잘 닦아야죠. 저희가 맨몸으로 쫓아내면 어쩌시려고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인 저한테 갑질했었는데요. 한마디로 제가 이 나이에 시집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 뒤로 저는 그 집에 사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됐어요.
같이 사는 게 너무 버겁고 매일이 답답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왔고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곤 했는데요.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아들 내외 앞에서 터뜨리고 말았어요. 너희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다. 대신 혼자서 몇 달이라도 살 수 있게 돈이라도 줘라. 달빵이라도 구할 돈이라도 달라고. 차마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책상 위에 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내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 같이 살자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언제든지 나가서 살 수 있어. 근데 돈은 그냥 못 빌려주겠는데?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500만 원을 빌려줄게.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각서를 쓰라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잘못했다고 붙잡기는커녕 그걸 각서로 끊어내겠다고 하다니.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그런 조건을 내걸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어머님이 지금 나가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 각서 한 장으로 500만 원 빌려주는 걸 감사히 여기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파듯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었죠. 그저 아들이 건네는 종이를 받아들면서 이런 식으로 대답했었는데요. 좋아, 각서 써줄게. 다시는 너희한테 돈 안 빌리고 도와달라고도 안 할게. 그 대신 500만 원 꼭 빌려줘라. 500만 원 안 빌려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마음속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각서에 사인을 하고 500만 원을 손에 쥐게 됐는데요. 그 후에 아들 집을 나와 친구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됐어요. 땡전 한 푼 없이 친구 집에 계속 얹혀 살 수 없으니 머리를 식힐 시간도 없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죠. 처음엔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았어요. 붕어빵이 다 찢어져서 당황할 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져서 단골 손님도 많이 늘어났을 때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벤츠가 제 앞에 서는 거예요. 벤츠에서 내린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더니 거기서 내리는 노인을 에스코트하고 있었죠. 그런데 멋들어진 양복을 입은 남자가 뭔가 낯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어요. 노인이랑 남자가 하는 대화를 들으니 모자 사이인 것 같았죠. 남자가 노인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다음에 더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하니까 더 비싼 거 고르셔도 되는데 붕어빵만 고집하시고. 남자가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다른 데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이 순서리를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난 비싼 거 먹어도 맛을 잘 몰라서 맛있는지도 몰라. 나한테는 붕어빵이 딱이다. 5,000원어치만 사자. 그때 남자가 저한테 붕어빵 5,000원어치를 달라고 해서 5,000원어치를 담아서 줬어요. 그러다가 남자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맞으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그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모님이 더 도와주셨는데? 남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제야 기억이 났죠.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박수를 짝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때 빼고 강을 내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네. 그래서 누군지 몰랐는데 말하니까 이제야 기억이 난다. 제가 이러니까 그 남자가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여러분은 붕어빵을 사러 온 남자가 누군가 싶으실 거예요.
제가 낯익어 하던 남자가 예전에 우리 아들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범죄자로 몰래 보낸 걸 제가 구해줬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친구랑 같이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갔었어요. 그땐 아직 아들이랑 재산 문제로 다투기 전이라 아들과 관계가 나쁘지 않아서 종종 아들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 갔었는데요. 친구가 골프 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 들어오게 세로로 찍었겠지만 이런 걸 찍어본 적이 많지 않아서 가로로 찍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화면에 들어와 있었죠. 그때 한 아줌마가 스크린 골프장 직원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괜히 직원 손이랑 팔을 쓱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저 아줌마 아까부터 자꾸 직원에게 추파 던지더니 저러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스크린 골프장 직원도 당연히 난감해하고 있어서 저걸 뭐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님 그냥 직원이 잘 대처하게끔 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아줌마한테 점잖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줌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아들인 우리 사장을 부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오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오 사장! 오 사장은 직원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직원이 나한테 껄떡댔어. 여자로서 모욕적이라고. 요즘 시대에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 몰라? 정말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나 이대로 못 넘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직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절만 했는데 저러니까 당황했죠. 아무 짓도 안 했던 직원은 당연히 억울해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사모님이 오히려 제 손 잡아놓고 왜 그러시냐고요. 전 떳떳하니까 CCTV 확인해보세요. 직원이 이러면서 CCTV가 있는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놈이 직원을 막더니 이러더라고요. CCTV 고장났어. 고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고쳤다. 그리고 나도 아까부터 봤었는데 너 이 손님한테 좀 행동이 그렇더라.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이었으니까 그냥 네가 사과해라. 아들이 이래서 저도 의아스러웠는데요. 직원도 어이없어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사과를 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든가 해야죠. 제가 사과하면 진짜로 손님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되잖아요. 직원이 이러면서 무조건 손님 편만 들지 말고 자기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놈이 직원 말은 무시하고 아줌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영업정신이 워낙 투철해가지고 사모님께 잘해드리려다가 행동이 과해져서 실수했나 봐요. 뭐해? 얼른 사과드려.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제가 친구가 골프 치는 걸 찍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되로 추근덕거리는 거 우연히 찍혀서 다 봤어요. 여기에 증거 다 찍혔다고요. 아들뻘한테 이러고 싶으세요? 그니까 아줌마가 어디 한번 보자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은 걸 보여주니까 아줌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가버렸어요. 그 와중에 아들도 뻘쭘해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마터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사모님 아니었으면 경찰 조사 받았을 거예요. 직원이 이러면서 신세를 졌다고 몇 번이나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아니라고 대꾸한 다음에 아들한테 바로 훈계를 했는데요.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지만 저딴 손님한테도 발발 기냐? 직원이 억울해하면 너도 감싸줄 줄 알아야지. 이번엔 네가 실수했으니까 사과해라. 제가 이러면서 아들 팔을 잡아당겼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띠꺼운 표정으로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뭘 사과까지 하라고 그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누가 보면 내가 사고 친 줄 알겠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미안하게 됐어. 아들놈이 워낙 대충 사과하고 휙 가버려서 제가 오히려 직원한테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골프장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나중에 다시 아들 낸 스크린 골프장에 갔을 때 그 직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전에 네가 사과했었던 직원 말이야. 웬 아줌마가 껄떡댔다고 호들갑 떨었는데 네가 그 아줌마 말만 믿고 그 직원한테 뭐라 했었잖아. 설마 그 직원 잘랐냐? 네가 잘못한 일이었는데 부당하게 자른 건 아니지? 제가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서 아들을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의외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직원은 왜?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일 없었고 그냥 그만둔 거야. 골프장 일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이러길래 전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들이랑 사이가 껄끄러워져서 그만뒀구나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을 지금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직원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그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사모님 아니었으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할 뻔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반대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봤거든요. 바로 그때 그 직원 표정이 확 밝아지더니 이런 식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스크린 골프장을 나온 뒤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투자를 받고 준비하고 있던 회사를 차렸는데 대박이 났어요. 골프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모님의 아드님 골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왜 사모님 같은 분이 여기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으세요? 직원이 워낙 조심스럽게 말하길래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들하고 엮일 사람도 아니니 괜찮겠지 싶어 그 남자한테 제 처지에 대해 하소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 직원이 분노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사모님은 아들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 복수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사실 사모님 앞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사장님이 복수하고 싶을 만큼 인성이 아주 안 좋은 인간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저한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줬어요. 우리 아들이 스크린 골프장 손님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었대요. 여직원들을 이용해서 꽃뱀짓을 하게 시켜서 유혹하는 척하다가 막상 남자가 거기에 넘어가 추근덕대면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날뛰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합의금 목적으로 돈을 받은 거죠. 남자 직원들한테도 아줌마들을 유혹해서 불륜을 시킨 뒤에 남편한테 이르겠다고 말하라고 했대요. 특히 아줌마들한테는 이러한 해코지로 계약서까지 쓰게 한 다음에 돈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골프장엔 뒷세계 일을 하던 출신의 여자나 남자가 많았는데 반면에 그 아들네서 일했던 직원은 완전 생짜 일반인이었어요. 그 건물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던 그 청년을 우리 아들이 스카우트했대요. 우리 아들을 칭찬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진짜 잘생겼네요. 여기서 일하기 너무 아까운데?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하면 이것보다 많이 줄게요. 아들이 이렇게 야부리를 열심히 털었나 봐요. 순진했던 청년은 그게 안 좋은 일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 청년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 당시 집안 사정 때문에 알바 시급을 더 주는 아들네 골프장을 꾸역꾸역 다니려고 했대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준비하고 있던 사업이 있고 사업을 지원받으려고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께 돈을 보태드리기 위해 알바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곳에 다니면서 골프장에 일하는 다른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대요. 근데 심지어 우리 아들이 청년에게 이런 식으로 끔찍한 일을 해보라고 권유했다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일단 좋은 인상으로 손님들한테 다가가 보는 게 어때? 그런 식으로 일단 친해진 다음에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그 손님이랑 1대1로 대화를 해볼게. 그렇게만 해주면 당연히 내가 돈도 줄 거야. 아들이 이렇게 돌려 말하면서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고 있냐고 되물었대요. 결국 청년이 골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후 환멸감을 느껴 그만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사모님을 생각해서 신고를 안 했어요. 사장님은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도 사모님은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도와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선량한 할머니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러 바치게 되면 사모님 아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고 결국 사모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된 게 되니 그냥 조용히 간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모님의 인생을 그렇게 망친 아들이니 복수하게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복수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스크린 골프장을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척하고 대리인을 시켜 드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계약금 일부를 줘서 가계약을 맺었어요. 법인이다 보니 계약서에도 청년 이름이 안 적혀 있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대리인은 처음 골프장을 운영해 보려니 어렵다면서 자기가 수업비를 줄 테니 스크린 골프장의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자주 드나들며 조사를 하다가 증거를 잡았어요. 자주 드나들면서 우리 아들이 주의가 느슨해졌을 때 가게 안에 있는 서류들을 뒤지기도 했죠. 대리인이 가게를 관리하거나 회계적인 부분을 배우겠다면서 사무실에도 드나들기 시작했으니 서류를 찾아볼 기회를 만들기도 쉬웠거든요. 대리인이 손님들을 협박해서 쓴 계약서를 찾아냈고 그 외에도 여직원들이 꽃뱀짓하는 장면에 포착해서 증거를 만들어뒀어요. 이렇게 아들이 여직원들에게 그런 짓을 시키거나 협박한 증거들, 계약서 같은 것들을 싹 다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며느리가 직접 이 범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거의 방관했더라고요. 결국 증거를 잡고 이 일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아들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죠. 며느리가 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게 없다는 게 드러나서 일찍 풀려났거든요. 아들이 조사받고 있는 사이에 며느리가 골프장을 운영하게 됐는데 동네에 소문이 났나 봐요. 제가 골프장을 찾아가 보니까 손님이 한 명도 없길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니? 주말이 시간에는 항상 손님이 있던데 무슨 일 있었니? 이상하게 아들이랑 연락도 안 되더라. 제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러는 거예요. 네, 어머님. 골프장을 찾는 손님들이 아예 없어졌어요. 어머님은 따로 연락받은 거 없으셨어요? 저희 남편한테 무슨 말이라도 들은 게 없나 해서요. 며느리가 이러길래 일단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동네 터줏대감답게 이쪽 저쪽을 쏘다니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니까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꽃뱀 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골프장을 찾아내서 며느리 꼴이 어떻게 변했으려나 살펴보러 갔거든요. 골프장에 웬일로 손님이 있었어요. 하지만 텅텅 빈 골프장에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도 이제 아들한테 협박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사람들 뿐이었죠. 골프장에 모인 사람들이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쌍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시장 어디 갔어? 너네 남편 어디 갔냐고?
너네 남편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도 사장이랑 한패지? 다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 너도 네 남편이랑 똑같은 년이야. 피해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덜덜 떨고 있었죠. 며느리가 그때 저를 보고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어도 방관한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일침을 가해버리고 말았어요. 뭘 살려주긴 뭘 살려줘. 니도 우리 아들이랑 한패였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한테 다 들었어. 니도 참교육 좀 받아봐야 돼. 제가 이러니까 피해자들이 며느리한테 우르르 달려들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날 며느리가 실컷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나왔어요. 그렇게 결국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법원에서는 아들이 여직원들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과 계약서를 통해 돈을 갈취한 죄를 물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증인들이 나섰고 그 청년의 대리인이 제공한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단순히 연인관계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개인이 한 일도 아니었잖아요. 범죄 조직처럼 단체로 움직이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공갈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불법적으로 취한 돈을 모두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랑 살았을 때도 명품 사고 그러더니 그렇게 번 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전부 다 썼나 봐요.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이 떨어지자 아들과 며느리가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기 시작했어요. 아들네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은 물론 아들네가 살던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아들이 그 후로 징역형을 살게 됐지만 저는 면회조차 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제게 했던 모든 짓을 생각하면 더 이상 아들을 자식으로서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절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손주 녀석들만 고생할 것 같아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띵동 하고 울리는 거예요. 집안일 하다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며느리더라고요. 현관문을 안 열어주려다가 며느리가 손주들 얘기를 막 꺼내길래 일단 문을 열어줬는데요.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넙죽 엎드린 채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께 그런 짓을 한 건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모른 척한 것도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여보 없이 못 사니까 이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친정 부모님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부모님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제 다리를 꼭 끌어안은 채로 안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직원을 날렸는데요. 그만큼 도와줬으면 됐지. 또 뭘 도와줘야 하는데. 네가 뭐가 예쁘다고 니를 도와주겠냐? 양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생각을 좀 하고 말해라. 제가 이러면서 다시 현관문을 열어주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니까 며느리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니 엉엉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도와주세요. 저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뭐든 다 할게요. 손주들 생각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저를 식모 취급하며 이래라 저래라 삿대질하며 명령질했던 걸 생각하면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뉘우치라고 한 다음에 며느리를 내쫓아버렸어요. 그 후에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아들네 부부한테 복수했던 청년이 이런 제안을 다 건네는 거예요. 사모님, 노점상으로 장사하면 힘들지 않아요? 안 그래도 누가 계속 신고하고 그럴 텐데
제 건물로 오세요. 제 건물 한 켠에서 장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이 이러길래 전 당연히 너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청년 건물에서 소소하게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있던 곳보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붕어빵이 많이 팔렸어요.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하는 동안 청년이 저한테 또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이번에 붕어빵 장사를 하는 곳 옆에 골프 시뮬레이터 체험 공간이 생겼거든요. 체험 공간에 사람들도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붕어빵이랑 같이 커피도 팔아보는 게 어떠세요? 청년이 이러면서 커피 머신도 줄 거고 커피 내리는 방법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하고 같이 커피 머신을 설치하고 커피 내리는 방법도 배웠죠. 그리고 나서 체험 공간 옆에서 커피랑 붕어빵을 팔았어요. 덕분에 체험이 끝난 후에도 저를 찾아오는 손님이 많이 생겨서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카페를 차린 다음에 붕어빵이랑 커피를 함께 팔게 되면서 수입이 제법 짭짤해진 상황이에요. 덕분에 집도 구하게 돼서 친구 집에서 얹혀 살지 않게 됐는데요. 청년만 저한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저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언을 많이 해줬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이야기해주고 진정성 있게 상담해주니까 서로 거의 조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제 카페도 잘 되고 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 시뮬레이터 회사도 잘 되는데요. 청년이 운영하는 골프 시뮬레이터 회사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진출하게 됐어요. 해외에서 체험 전시회도 열렸는데 현지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도 잘 나가고 있고 저도 잘 나가고 있어요. 전이랑 다르게 남편이 남긴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제가 생산적으로 뭘 하고 돈을 벌게 되니 인생이 달라진 기분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와중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좋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점이 저한테 이익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랄게요.